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말한 생각이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네. 이 발언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은 달라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반대 아닌 반대의 목소리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고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친윤과 비윤의 갈등을 넘어서 이게 내년에 공천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말하자면 트리거,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지금 초반에 굉장한 혁신의 의제로 올라올 경우 굉장히 당내 갈등이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당 혁신위원장의 인요한 와이프,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네. 정말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와이프, 아이는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건 바꾸면 큰일 나고요. 정말 다 바꿔야 된다. 이건희 고 삼성 회장의 얘기를 인용해서 한 얘기인데 이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될 것 같다, 바꾼다는 얘기가 한 4-5번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바꾸겠다라는 의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통합이다. 통합이 뭡니까라는 얘기에 통합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거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통합을 인요한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얘기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OX로 여쭤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이준석, 유승민 안고 간다. 하나, 둘, 셋. 지금 3대1로 나뉘었습니다. 이동석 위원님. 네. 안고 간다. 뭐 지금 결국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내정된 배경에는 결국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부에 모든 사람을 같이 가서 총선을 승리를 이끄는 그런 어느 정도의 생각이 바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특히 여당에서는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의 그런 갈등 양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말한 생각이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네. 이 발언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은 달라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반대 아닌 반대의 목소리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여당의 측근들과 그런 교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내정된 이상 저는 아주 강력한 혁신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천 룰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낼 것 같고요. 앞으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대적인 변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안고 갈 거다. 이준석, 유승민 안고 가는데 전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좀 같이 붙였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아니다. 안고 가지 않는다. 네, 저는 그 지금 이동석 전 행정관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네. 왜 안 되냐? 네. 이뇨한 위원장이 시도할 겁니다. 반드시 시도하고 네. 이 얘기를 주요 의제를 꺼낼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고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친윤과 비윤의 갈등을 넘어서 이게 내년에 공천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말하자면 트리거,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지금 초반에 굉장한 혁신의 의제로 올라올 경우 굉장히 당내 갈등이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버리면 혁신의 활동과 혁신의 동력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저는 무게 후순위로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저는 최종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뇨한 위원장은 시도는 할 것이지만 네. 실제로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당내에서 이 문제가 공감대를 얻어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공천을 주고 네.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제 조건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두 분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그러면 이제부터 대통령 국정에 협조하고 우리가 건강한 비판, 건전한 비판으로 당내 비주류 자리매하겠다라고 포지셔닝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네. 저는 그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도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저는 큰 동력을 얻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얘기. 그러나 이뇨한 위원장은 통합에 대한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겠지만 네. 실제로는 결과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서 X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꺼내긴 하겠지만 이게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근데 이 얘기는 혁신이 통합하기 어렵다라는 점으로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이것 외에도 이를테면은 뭐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기득권 포기라든가 그다음에 중진은 험지 출마 이런 걸 네. 관철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거나 녹록치가 않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일단 3대 1로 1은 안고 갈 것이다. 3은 같이 못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들어주셨는데 네. 지금 얘기 중에 같이 공통적으로 나온 게 공천권 얘기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훅 본론으로 확 들어간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공천권을 포함해서 처음에 혁신위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부터 나온 얘기가 정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였었죠. 네. 정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위원장 두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모습을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tan일액을 잘 발휘해 주시면 국민의 우리 당이 또 성숙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좀 도와달라. 이런 대화를 나눴고 또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빠릅니다. 제가 형님. 네, 그렇죠. 뭐 군대는 뭐 3일 먼저 가면 세순분이 떠가지니까 형님이신데 뭐 하여튼 동갑이니까 대화도 아주 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두 사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라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무서울 만큼 권한을 부여했다. 근데 이 무섭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주관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경호 위원님. 무서울 만큼 많은 권한을 줬다. 어느 정도 권한을 줬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야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네. 김기현 대표에게 저 권한을 줄 권한이나 자격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아니 김기현 대표에게 저쪽에 저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바지 사장이라고 비아냥거릴 만큼이나 근데 국민 중에 유권자 중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 중에 네. 에이 김기현 무슨 바지 사장이야 굉장히 권한이 많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에 해온 행태를 보면 네. 그런 점에서 당대표인 김기현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권한을 줬다. 이거 아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네. 자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권한을 줬다. 이러면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통합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기했죠. 내려와야 된다고 했죠.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용산에서 와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지 물론 좋은 뜻으로 봐야죠. 중요한 건 여당이 지금 이번에 왜 혁신위를 만들었죠? 공천 룰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막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교통정리하라고 지금 이뇨한 같은 혁신위원장 새로 선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실망을 줬고 일개 구청장 선거였지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뜨거운 매를 맞았잖아요. 그 매를 맞은 이유가 뭔가를 지금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꺼낸 얘기는 오로지 공천 얘기밖에 없어. 그럼 국민의 관심이
국민의힘 내부에 여당 내부에 네. 공천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이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나요? 그건 착각입니다. 국민의 관심은 정말 대통령과 여당이 네. 국정 운영을 왜 이거밖에 못하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을 하느냐 이걸 보여줘야죠. 지금 말씀이 아니 강서보선 참패해서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그래서 혁신위가 나왔는데 왜 공천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정권을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동석 위원님. 뭐 그런 지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여당 대표가 어느 정도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출된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네. 그만큼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 뭐 대통령과 함께 뭐 꾸준히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는 것도 저도 뭐 여러 루트를 통해 들은 바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혁신위에 대한 전권 부여 지금 네.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어느 정도 총선 참패에 대해서 혁신위가 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생각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혁신위를 통해서 과감히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뭐 인유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좋은 정책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은 공천 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다양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보는 관심이 공천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포커싱이 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이동석 위원 해주셨는데 아까 혹시 영상으로 보시면서 들으셨나요? 저희가 동갑입니다라고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김기현 대표가 제가 몇 달 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다시 그걸 받아서 그렇죠. 뭐 군대 가면은 3일 먼저 들어오면은 새숨을 떠다 주는데 라고 또 받았어요. 네. 신정현 위원님. 네. 또 일각에서는 이게 약간 묘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특별히 묘한 건 못 느꼈습니다. 임유한 예, 위원장이 한국 정서를 정말 잘 아는구나. 네. 이런 모습이 아마 매력이 되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충분히 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임요한 위원장에게 천기누설 이 성공하는 혁신위가 될 수 있는 천기누설을 좀 하자면 지금 천개 누설을. 네.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의 정반대 일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현재 집권당의 오명이 뭡니까? 대통령실에 여의도 출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용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도의 집권 여당의 역할로 축소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혁신위가 하는 일은 당 내에 혁신의 목소리도 내야 되겠지만 또 한편 또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국정에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혁신위원회가 가령 이제 육산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는 문제가 이제는 김좌진, 지청천, 안중근 의사까지 7인의 독립운동 전쟁 영웅들의 영웅실을 다 철거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거든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일을 정부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혁신위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국민은 늘 옳다. 그 발언에 정반대되는 길을 간다 그런다면 인유한 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예산 국면입니다. 혁신위가 꼭 비판하고 지적해야 될 것은 지금 민생과 거꾸로 가고 있는 예산 국면에 대해서 이 민생의 물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까지 국정에 대한 비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했어야 될 정당의 역할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혁신위가 되는 지름길이다. 천기누설했습니다. 네, 천기누설이라고 하셔서 솔깃했습니다. 상당히 근데 많이 누설을 뭐 하셨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뭐 많이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일단 용산에 쓴소리하고 좀 이 대응할 수 있는 이 그런 혁신위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쭉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공천권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이동석 의원은 여기 지금 사람들 관심이 모아져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공천에 아까 신정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용산 압력이 작용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사실 기재에 또 깔려 있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인요한 여당 많은 사람 내려와야 최대 뇌관 공천룰 대수술 예고다. 공천룰을 건드리겠다는 예고를 미리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공천룰을 건드리려면 또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DJ 존경하는 순천 촌놈, 혁신 전권주인 인요한 위기의 여당 구할까? 네. DJ를 존경하는 순천 촌놈이란 얘기는 본인이 직접 본인을 소개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본인이 표현에 따르면 순천 촌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최수영 의원님, 네. 순천 촌놈이 영남이 주류인 국민의힘에서 칼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2002년에 그 히딩크 모델을 얘기하고 싶어요. 2002년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4강까지 올려놨던 월드컵에서 네. 히딩크 모델이 뭐냐면은 이분이 세 가지를 딱 요구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로 얘기되던 창의적인 플레이를 좀 정말 해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뭘 했냐? 형 동생 하는 말을 없애고 네. 무조건 이름을 불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네. 두 번째가 뭐냐? 멀티플레이형 말하자면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해서 어마어마한 체력 훈련을 했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서 4강 신화 달성했듯이 저는 말하자면 지금의 그 이뇨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당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당이 뭡니까? 국민과 소통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정부 내각에 전달하고 대통령실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역할이 사실상 그동안 형해가 됐던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엄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여당이 여당 노릇하고 민심의 창구 역할 제대로 하라.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걸 이뇨한 위원장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네. 정말 예민한 부분들이죠. 이제 뭐 공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진위원회 뭐 험지 출마라든가 영남 의원들 기득권 내려놓기라든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로서 해야 돼요. 혁신위가 이거 권한 부여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하겠다 그러면 공천룰 당원 당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회 거쳐야 되고 심지어는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저는 이 과정에서 얼만큼 혁신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론화 작업을 이뤄내느냐. 이게 저는 혁신의 과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만 된다 그러면은 네. 뭐 지난번 최재형 혁신이나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이 같은 반면교사를 분명히 할 것 같고 그러면 전 결과를 내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네. 속도감은 내려는데 의지만 앞선다. 이러면 저는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어서 이런 호흡 조절과 속도 조절뿐 아니라 방향성도 잘 정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향성도 같이 얘기를 좀 주셨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당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도 같이 해주시는 것일 텐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여당 혁신위원장의 인요한 당내에선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좀 의심도 되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임요한 교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카드죠. 흥미로운 카드인 것은 맞다. 흥미롭고 혁신적인 느낌은 나지만 실제 우리가 불편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 카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선함이 아니라 뭔가 이 참 여권 전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것을 대수술할 수 있는 집도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천하람 위원장 윤상현 의원의 얘기입니다. 근데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일단 혁신위원장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자리인 건데 여기에서 평생 정치가 아니라 의술에 몸을 담았던 인 위원장이 정치로 와서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대한 의문인 것 같아요. 이동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불편한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카드. 저는 이 말에 왜 천하람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 지금 아직 뭐 인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네. 미리 뭐 결과를 다 예측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건가? 저는 이런 목소리는 야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는 이것 자체가 여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결과론을 갖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비판한 비판, 그러니까 네. 반대 아닌 반대의 목소리는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나오는 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뭐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까 나온 이 천하람 위원장 얘기
조혜진 의원, 당권 수준의 권한을 갖기는 뭐 정권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다. 혁신위원 선임까지도 다 맡겨야 된다. 그리고 대수술할 집도의가 필요한데 집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정치권에 몸을 담았었던 사람이라면 못도 있고 있겠죠. 근데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이냐?